안녕하세요, 소설입니다. 지난번 제 도전 재창업 영상을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2탄을 찍고 있어요. 현재는 크라우드 펀딩 스토리 작업 다 끝났고요. 제출해서 피드백도 끝났고 공개 예정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5일인데요. 11월 13일에 오픈할 예정이에요. 사실 펀딩을 제안하신 쪽이 텀블벅이에요.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고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건 모두 다 말씀드리고 싶은 유튜버이기 때문에 일단 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텀블벅이라는 곳은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곳이죠. 우리나라에 와디즈와 텀블벅 이렇게 두 가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있고요. 그 중에서 저는 와디즈에서도 해봤고 텀블벅에서도 해봤어요. 댓글에서 어느 분께서 크라우드 펀딩을 꼭 해야 되냐, 창업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해야 되냐 라고 물어봐 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꼭 크라우드 펀딩으로 하시지는 않아도 된다. 이 창업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또 오프라인 기반으로 하느냐, 온라인 기반으로 하느냐가 나뉘거든요. 뭐가 더 쉽다,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온라인은 진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진입이 쉽다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시작하기 쉬운 거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쌓아 올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프라인은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여기저기 홍보를 하면서 첫날부터는 장사가 좀 잘 돼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떨어지면서 이걸 어떻게 매출을 끌어올릴까, 이게 중요하다면, 온라인 창업은 처음에 시작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네, 내 지인만 이제 나를 위해서 조금 지출을 해주는 정도. 그래서 온라인 창업을 시작하면 아주 상당수의 분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접습니다. 또 온라인 창업은 시작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거 아닌데 싶어서 버리고 나가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이제 완전 대성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 바닥에서 한 6년 정도 굴러보다 보니 온라인이 더 편해서 온라인 창업, 그 중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을 선택을 한 거고요. 크라우드 펀딩을 처음 했던 것은 한 4년 전. 크라우드 펀딩이 이게 은근 어려워요. 크라우드 펀딩만 하면 그거는 홍보 수단으로 하는 거니까 저절로 손님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펀딩을 위해서 또 홍보를 해야 돼요. 내가 홍보를 위해 펀딩을 하신다면 그 펀딩을 또 홍보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먼저 좀 잘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와디즈라는 곳에서 펀딩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시류를 좀 잘 타서 처음 펀딩했던 게 한 8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성사가 되었었고요. 그 뒤로 올렸던 것도 이제 와디즈 사이트에서 되게 좋게 봐주시고 푸시 알람 같은 거를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한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텀블벅 측에서 우리 플랫폼에서도 한번 펀딩을 해보시라 하고 제안을 주셔서 옮겨가서 했는데, 텀블벅이라는 곳이 저랑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결이. 그래서 그 뒤로는 제품을 하나 만들 때마다 계속 텀블벅을 통해서 펀딩을 했습니다. 펀딩을 진입하기가 어렵다고들 하세요. 왜냐면 이게 좀 심장이 떨리는 과정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 수치가 내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프로젝트하고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 옆에 있던 펀딩이면 알림 설정만 봐도 나랑 올라가는 속도가 달라. 너무 빨라. 그래서 막 걔가 두두두 하고 막 박차고 올라가. 그렇게 되면 뭐랄까 막 위축돼요. 그리고 펀딩은 오픈 첫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오픈되기 전까지 손님을 모아놔야 돼. 그게 공개 예정인데, 그게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막 좌절감이 들어요. 오픈을 했는데 100% 달성을 못해. 그럼 진짜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펀딩도 멘탈이 강해야만 할 수 있다. 저는 강하지 않아요. 전 진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여정을 이미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만 빼면 펀딩의 이점이 많습니다. 일단 우선 제작을 당장 해놓고 쌓아놓고 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점은 악성 재고, 이것도 역시 재고랑 같은 맥락인데, 팔리는 제품이면 속도가 느려도 계속해서 나가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는 내가 만들고 나서 실수했다, 나 같아도 안 사겠다 싶은 거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초창기 창업자면 보는 눈이 이렇게 막 깊지 않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낮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기 전에는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쓰레기 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돈 내고 만들었지만 어디 팔기도 어려운, 이거는 여러분 비하가 아니라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사전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제품을 만들고 그걸 여러분에게 막 소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 그러면 이걸 많이 만들어도 되겠죠? 근데 펀딩에서도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네? 그러면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쓰레기가 되어서 심장이 더 아프기 전에 이 프로젝트를 접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장점이 있고, 그 펀딩을 계속 오래오래 하고 또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 자체가 나의 팔로워를 쌓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저는 크라우드 펀딩이 진짜 심장 떨리고 불안하고 사람 약간 이렇게 정신병 걸릴 것 같이 만드는 그런 과정이지만 저는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펀딩을 통해서 제품을 출시를 할 거고, 또 펀딩을 한다고 해서 상시 판매를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우선 와디즈와 텀블벅의 차이는, 제가 와디즈를 근데 안 들어간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와디즈의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 광고 요금제 여기 있다. 사실 광고 요금제는 와디즈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여기도 와디즈 내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홍보 수단들이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을 거고, 그 체계화된 홍보 수단 하나하나를 1구자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 구자의 개수마다 홍보 단가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일단 와디즈 수수료는 베이직 10%, 프로는 13%, 엑스퍼트 전문가는 19%네요. 엑스퍼트는 아마 이 와디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담으로 붙어서 1대1로 코칭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10%, 13%, 19%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또 끊기 때문에 별도로 10%가 또 붙어요. 그러니까 10%는 11%라고 보시면 되고, 13%는 14.3%, 엑스퍼트는 20.9%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엑스퍼트가 텀블벅에서는 프리미엄 요금제인데 비슷해요. 거기도 18%, 1% 낮죠? 프로가 13%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직이 여기는 10%인데 텀블벅이 제가 알기로는 8%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 다시 한번 보고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홍보 수단을 최대한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펀딩이라는 거 자체가 약간 생소하진 않지만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크라우드 펀딩의 매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이 소유하고 있는 홍보의 고객들? 어쨌든 그분들을 잡기 위해서는 좀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러지 않고 나는 제품에 자신 있어, 그러니까 바이럴을 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전적으로 운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가장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도 보면 엑스퍼트를 하신다면 오픈 예정 서비스, 온라인 스토어 첫 입점, 기획도 홍보 패키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기획 뭐 이런 등등의 요건들이 있는데, 그 외에 홍보구자는 돈을 내야 되네요. 여기는 메인 콘텐츠로 올리는 건 100만 원, 멀티 콘텐츠는 뭐야? 뭐 이런 좀 복잡해요. 저 여기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오픈 예정 패키지라는 게 있고, 이건 6구자의 홍보를 해주는데 30만 원. 아까 그 수수료하고 따로예요. 따로 돈을 또 추가로 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와디즈는 너무 비싸요, 저한테. 텀블벅은 광고를 텀블벅 내에서 계획을 짜서 배치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 프로젝트는 여기 구자에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겠다. 이 프로젝트는 이 SNS를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이거를 전문가님들께서 계산을 해서, 그러다 보니 이 가장 높은 요금제인 프리미엄 요금제를 지원을 했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홍보를 넣어도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을 것 같다 하면 안 받아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또 따로 찍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펀딩을 할 때는 이런 요금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텀블벅 내에서도 홍보 요금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프로젝트의 광고 효과 같은 것을 좀 실험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따로 요금제를 신청한 것도 아닌데 먼저 이렇게 그걸 해주셨어요. 홍보를. 그리고 어디서 무슨 홍보를 했는지는 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는 올리기만 해도 펀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라우드 펀딩에 철저하게 맞춰져서 사업이 운영이 됐었던 사람인데, 이 요금제라는 게 생기고 나서 요금제를 신청을 해서 들어갔더니 일단 그 수수료가 너무 높고 그거에 비해서 매출은 그렇게 잘 나오지 않고
나에게 남는 건 없고 이런 현타가 너무 많이 왔었어요. 게다가 작년 말에 되게 물가가 많이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작년 겨울에 장사가 완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좀 제가 겨울이 되면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와가지고 다 내 탓이오를 했어요. 급하게 사업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제 손님들께서 내가 만든 제품을 좋아해 주시고 되게 잘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뿌듯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 이 아이돌 덕질템에 대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게 작년도 아니에요. 재작년부터 만들고 싶었던 건데 돈이 없었어요. 제작할 비용이 없어서 그럼 접자, 하지 말자 그랬는데 어느 날 이메일로 혹시 이 분야의 제품 만들어 보실 생각이 없으시냐라고 텀블벅 측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돌 덕질템이었고요. 제가 아이돌 덕질템을 언젠간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당연히 저희 언니가 엄청난 아이돌 팬이기 때문에 였었죠. 그러다 보니 이걸 너무 하고 싶은데 여전히 난 돈이 없고 하지만 내 심장이 이걸 꼭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남자친구인 가람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람이가 빌려줄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언니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친구한테 빌리는 것보다 언니한테 빌리는 게 낫다. 턱 하고 저한테 제작비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로 인해 시작된 프로젝트다. 텀블벅 측에서 먼저 저에게 이렇게 제안을 주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요금제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렇게 먼저 제안을 주셨다고 해서 저한테 큰 어떤 혜택을 주신 건 아니에요. 왜냐면 프리미엄 요금제를 선택하신 분들은 대부분 3개에서 4개의 홍보구자에 배치가 돼요. 저도 3개에서 4개의 홍보구자에 배치가 된 사람이고요. 지난 10월 30일에 펀딩을 처음 이제 올렸는데 그 이후로 어제 첫 홍보구자에 올라갔어요. 그게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제 제품이 가장 상단에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AD라고 조그맣게 달려있죠. 이게 이제 공개 예정 탭에서 가장 최상단에 이틀 동안 노출을 해주는 홍보예요. 예전에는 심장이 쫄려도 그냥 뒀었거든요. 왜냐면 이 프로젝트는 내 손을 떠났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조금 망하고 나서 깨달은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제가 요즘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좀 빗대어 말을 하자면 시험 보기 전에 우리 공부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고 시험 보기 직전 그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다 시험에 나와요. 그렇게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놓고 시험지를 딱 받자마자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열리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험지에 있는 건 다 찍거나 안 풀고 그냥 내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을 해왔었던 거죠. 그래놓고 사업이 안 되네, 프로젝트 망했네, 후원자 없어서 징징거리고 이랬었던 후회가 너무 커서 뭐라도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열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텀블벅 펀딩을 하면서 느낀 건 트위터에서 많이들 유입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트위터의 생리는 잘 모르지만 뭐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좀 몇 개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좀 됐는데 이제 9월 달부터 올렸던 건데 이제 제작 과정 같은 거 조금 올리고 막 이런 거 올리고 하다가 이제 오픈하고 나서는 광고 카피 공부를 했다 할까? 네, 이런 책을 보면서 이 안에 100가지 기술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책이 엄청 좋다고 이제 막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전 도움이 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고객이 사는 것은 상품이 아니다. 상품이 아니면 뭐냐? 읽어드리자면 고객은 물건이나 서비스의 진정한 가치는 의외로 잘 모른다. 고객은 물건이나 서비스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고객인 것이다. 만약 상품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프로, 즉 가치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분들은 고객이 아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이런 거랑 대신 뭘 팔아야 되냐? 상품 가치가 아니라 평가 가치를 팔아야 한다. 평가 가치를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회사에서는 자녀의 방을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이거는 상품 가치. 그게 아니라 평가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카피를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자녀의 방을 집중력이 좋아지는 방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이건 이제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그런 평가 가치를 파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 책을 진짜 하루 만에 단숨에 다 읽었어요. 읽고서 정리를 했어요. 내가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 접목을 해서 이제 이런 카피 같은 것들 만들어서 올려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신기하게 이제 또 트위터에서는 잘 걸리는 많은 분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써서 여기에 보이시면 노출수가 279명에게 노출이 됐거든요. 이거는 이 보신 분들이 다 좋아요를 누르지는 않더라도 저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광고지를 279명에게 돌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광고지 받았다고 다 오는 건 아니지만 원래 관심 있던 사람들은 광고지 보고 뭐지 하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 행위를 내가 온라인에서 했다라는 것이 뭐랄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지금 비록 이제 그 오픈 예정을 누른 분들의 수가 막 엄청 미치지는 않지만 제 기대에 미치지는 않지만 이벤트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이벤트, RT 이벤트 해주시면 뭐 제품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이면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제품을 하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렸더니 이것도 조회수 166명 이렇게 하고서 어제 이제 그 텀블벅 상에서 들어온 경로 같은 거를 좀 정리를 해서 대시보드로 보여주거든요. 어제 누적된 방문자 중에 총 10명이 제가 올린 이 트위터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아,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무궁무진하고 재밌구나 이런 희망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마르다. 사실 아직 오픈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성공을 한다 만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펀딩이 끝나갈 때쯤 혹은 오픈했을 때 이만큼 모금됐습니다. 와 기적이야 막 이런 승리 신화 같은 거를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영상 반응을 보니 내가 잘 되든 말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크라우드 펀딩을 왜 하는지 또 창업 과정은 어떠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급하게 좀 2탄을 찍어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영상은 3탄 혹은 5탄, 6탄, 7탄, 8탄 쭉 갈 수도 있다. 왜냐? 저는 창업가 뗄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이 다음으로는 한번 이런 것도 올려볼까 봐요. 작업지시에서 쓰는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작지 쓰고 공장에 방문해서 공장 어떻게 찾고 공장에 방문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런 것도 올려볼까 하고요. 나의 창업 일대기는 나의 재창업 일대기는 계속된다. 화이팅!